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지난 금요일 5월 30일이 되겠네요. 5월 30일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관세 문제가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배타적인 권리는 미국 의회에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비상경제 권한법을 확대 해석해서 다른 국가의 상호관세 이 부분을 부과했다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이런 소식에 따라서 금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2%가량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게 된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비영리 공익 로펌 자유정의 센터가 5개 미국 소기업을 대표해서 제소를 한 부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호관세 이 부분으로 업종이 다 폐쇄되다시피 한 미국의 기업들이 합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부 효율부 수장을 이끌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미국의 감세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나스닥 선물지수 흐름을 보면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2%가량 상승을 하다가 1.48%까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후 시간 들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바로 이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1.29% 나스닥 100 선물이 1.3% 내외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가 23만 건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24만 건이 나왔죠. 24만 건이면 최근 들어서 한 25만 건 이쪽이 최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상호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미국 국가적인 실업률보다는 높게 빠르게 올라서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은 지금 현재 로봇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상호관세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축으로 엔비디아가 5% 이상 호실적에 기반한 강력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버텨줬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점점 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1%까지 밀리기도 하죠. 대략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이 막힘으로 인해서 한 2분기에는 8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손실을 입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강력하고요. 그래서 이 선물 지수는 좀 내려오고 있었지만 엔비디아는 6%를 넘는 이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최종적으로 0.3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선물 지수가 우리 시장과 맞물려서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많이 꼬꾸라진 상황에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6%대에서 3%대로 뭐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은 이제 강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애플하고 구글이 좀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뭐 강보합세로 이제 마감이 됐고, 역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제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을 마감하고 난 뒤에도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렇게 밑에 단 헤드라인이 제목을 보면 무역이 불확실성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지수들이 전부 강보합세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 S&P 500의 경우 이제 향후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이 21배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5월 30일자 팩트셋에서 이제 밝히기를 21.5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높아져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엔비디아가 이제 리드를 했다. 그런데 이제 장 막판에 브레이킹 뉴스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항소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동안에 이제 상호관세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소식이죠. 그래서 이런 소식에 따라서 거의 그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제 오전 7시에 다시 열린 미국의 선물 지수가 0.25% 이렇게 약보합으로 이제 교장이 됐어요. 결국 장중 내내 이러한 흐름이 계속됐고, 오후 1시 45분 들어서 이제 약간 반등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흐름을 이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미국 증시를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해외 ETF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하고 맞물리는 이제 선물 지수의 흐름도 있고 바로 새벽 5시에 끝난 미국 증시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날 우리 증시하고 선물 지수 플러스 2%에 맞물렸던 이런 흐름들이 이제 0.39%로 강하게 그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전 7시에 재개되는 미국의 선물 지수가 또 약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7% 다시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340원 내렸죠. 19,630원으로 다소 지금 현재 2만원까지 올랐다가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그 트럼프 무역 전략에 이 타격을 주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2만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아서 19,630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과는 4% 내외 4.21% 정도의 그 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62평 위에서 이제 주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밸류에이션 쪽으로 높은 부분에 있다. 지금까지 빅테크들이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요 두 기업을 축으로 이제 강력하게 그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해 들어왔거든요. 대략 최근 들어서 20%가 넘는 이 굉장히 그 강세를 이어왔어요. 세 기업이 그런데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 세 기업이 25%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오면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상호관세 유예라는 뭐 이런 특단의 대책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진전, 뭐 이런 소식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그 강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방문에서 3조 달러 정도의 그런 수주, 또 중동에서 강력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뭐 자율주행 로봇 택시 등, 또 그리고 대규모의 이제 옵티머스 로봇을 이 공장에 투여할 가능성, 뭐 이런 미래의 이제 혁신적인 일들이 테슬라를 다시 끌어올려서 현재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990년도 이후에 6월 달에 미국 증시를 보면 0.1%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달에는 다소 미국의 증시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관세 정책의 이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철강과 알루미늄 이 부분에 대해서 25% 관세를 50%로 6월 초부터 이제 높이겠다. 결국 지금 4월 달에 이제 미국 신차 자동차 가격이 2% 정도, 제품에 따라서는 2,0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해요. 또 철강과 알루미늄이 모든 산업에 쓰이는 재료 아니겠어요? 많은 제품의 이제 가격이 인상될 이런 그 상황의 직면에 있는데, 지금 4월달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 2.1%로, 근원을 보면 2.5%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는 높아지질 않았어요. 과연 미국 연준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지금 현재 2만원 사이에서 19,000원 이 사이에서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이 횡보 흐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이런 국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거쳐서 상호관세 이 부분이 또 폐지가 되느냐, 아니면 어떤 뭐 무역법에 의한 이런 뭐 새로운 이 관세부가, 이런 건 이제 제약이 있어요. 상호관세처럼 뭐 마음대로 이렇게 이 관세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봐서는 관세 정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안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S&P 500의 2025년 EPS 예측치가 264달러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 부분에 대입을 해보면 뭐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이 이제 21배를 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존재를 해서 과연 지속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주식들이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야 되고, 테슬라도 그렇고 나머지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증시를 끌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증시가 오르지 못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6월 3일 제21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죠. 물론 미국이랑 이제 관세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만원
넘어서 강력히 상승을 한다, 좀 이런 흐름을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의 증시가 강력하게 하락을 한다, 또 이렇게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 자금의 유동성이나 미국 시장에 몰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 세계 GDP의 이제 25% 이상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의 총 이 주가 산정을 해보면 50% 정도의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이제 2배 정도 이런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미국 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동성 부족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기에는 대단히 그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주가 회복을 한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상승 랠리를 이끌기에는 약간 좀 힘에 버거운 그런 위치에 진입을 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